안녕하십니까, 유튜브계의 돛담배 가온파더입니다. 오늘은요, 장안의 화제, 우리나라 소형 SUV뿐만 아니라 준중형 혹은 중형까지도 침범할 만한 그런 무지막지한 녀석, 더군다나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요, 다른 자동차 회사의 애간장을 타게 만드는 녀석입니다. XM3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일단 먼저 두 가지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1.6 GT 그리고 TCE 260 1.3 터보 모델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필요하시면 1.3 터보 260이라고 써있는 이 모델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따져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질 건 따져야 된다. 그래야 저희가 또 더 현명한 소비를 하겠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6 GTE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트레인, 예전에 SM3에 썼던 파워트레인 조합을 썼습니다. 1.6 자연흡기 엔진과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 연비 위주의 세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는 아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분은 너무 답답하다, 또 어떤 분은 괜찮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제가 QM6 가솔린을 타고 있는데요, 출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반적인 주행에서 초반 중반에서 특별히 답답하다, 차가 잘 안 나간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갈 때는 나갑니다. 미친 듯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TCE 260 1.3 터보 새로운 파워트레인 조합, 요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르노 삼성에선 요 모델에 좀 더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조금 더 비싸거든요. 우리가 주목할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벤츠 다임러와 르노 닛산이 함께 만든 아주 따뜻한 정겨운 엔진. 이 엔진은요, 지금 실제로 벤츠 A클래스 세단에서 요 조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럽 기준으로 세팅된 DCT,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면 아마 좀 더 강한 직결감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동 미션 특유의 변속감, 다시 좀 더 거칠게 한번 말해보자면은 거의 수동에 가까운 끊어지는 듯한 느낌. 일단 1.3 다운사이징 터보 차저에서 나오는 출력과 연비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 다운사이징 했으니까 연비가 좀 좋아졌을 것 같고요. 또 그와 더불어 듀얼 클러치 미션 또한 연비가 좋아지는 그런 미션이기 때문에 과연 이 녀석은 또 연비가 얼마나 좋은가, 1.6과 1.3 터보 어느 녀석이 더 뛰어난 연비를 가지고 있을지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요. 가족을 위한 아빠의 선택, XM3 옵션 구성 선택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성비 모델 1.6 GT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트림이 나왔습니다. SE 1795만원, LE 2025만원, LE 플러스 2220만원. SUV를 지향하는 모델인데 요런 가격, 요 근래에 보기 힘든 가격인데 대단히 칭찬할 만합니다. 이 가격표에서 르노 삼성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합니다. 되도록 LE 혹은 LE 플러스를 사주십시오. 하지만 다른 회사 자동차 2천만원 미만 자동차를 사시려거든 경차 혹은 고급 옵션의 소형차 혹은 준준형 저트림을 사실 거라면은 바로 요런 녀석들이죠. 그렇다면 XM3 1700만원대, 그래도 이만한 사양 어디 가서 못 봅니다. 사이드미러 접는 부분, 요거는 좀 애교로 봐주시죠. 요런 느낌이 아닐까요? 자, 그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싸게 살 거면 가장 저렴하게, 아니면 모두 다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세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풀옵션, 두 번째는 극가성비, 세 번째는 깡통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425만원 1.6 GT LE 플러스, 그러니까 가장 높은 트림 풀옵션 전부 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천만원 살짝 넘는 가격 2050만원 LE 모델에다가 하이패스 전자식 룸밀러 옵션 한 개만 선택한 극가성비 선택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완전한 깡통입니다. 아무 옵션도 선택할 수가 없는 SE 모델 그냥 선택 1795만원.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깡통 LE 1795만원 선택하게 된 이유는 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가격, 이렇게 착한 가격은 너무나 오래간만이라서 가격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만든 영상,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동 접이 요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요거는 나중에 사설업체에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자동 긴급 제동이라는 요즘 수준에 맞춘 그런 옵션 사양과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과거엔 이게 50만원짜리 옵션이었는데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도 LED, 앞에도 LED,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풋파킹 아닙니다. 사이드 손으로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전자석에 들어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다른 회사에서는 운전석 정도 창문에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왠지 모르게 온통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자랑하게 되네요. 네, 두 번째는요, 극가성비 엘리 모델입니다. 하이패스 전자식 룸밀러 25만원짜리 옵션을 포함해서 총 가격은 2,050만원. 이것도 뭐 착한 가격입니다. 깡통이 너무나 아쉽고 허전한 분들을 위한 극가성비 조합입니다. 인조가죽 시트와 버튼 시동키, 앞좌석 열선, 전동 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또 옵션 선택, 하이패스 전자식 룸밀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깡통이 너무 아쉽고 허전한 분들을 위한 극가성비 조합. 아무래도 깡통을 사고 나서 분명히 후회를 하긴 할 겁니다. 아주 당연한 수순인데요. 그래서 그런 후회를 좀 더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분들을 위한 선택. 두 번째, LED 트림의 하이패스 전자식 룸밀러만 선택을 한 극가성비 조합입니다. 자, 그럼 일단 LED 트림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차량 가격은요 2,025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 카드 시스템이 된다는 거랑 앞좌석 열선,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자동 접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LED 트림 정도는 사야 조금 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엔 LED 트림 선택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55만원. 안전 차선 이탈 경보,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엘카. 자, 컨비니언스 패키지 40, 오토라이팅, 레인 센서 와이퍼, LED 전방 안개 등 오토 에어컨, 리어 에어벤트. 여기서 조금 주목할 건 리어 에어벤트가 있어서 뒷자리 송풍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가족을 위한, 그렇죠? 그런 자동차로도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17인치 알로이 휠 앤 타이어가 25만원입니다. 연비가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 17인치 알로이 휠 만족할 수 있겠죠. 자, 하이패스 전자식 룸밀러가 2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LED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4가지, 이렇게 4가지가 있겠네요. 세 번째 결론, LED 플러스 풀옵션 2,425만원. 네, 풀옵션인데도 2,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런 건방진 용기를 가진 녀석입니다.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좀 더 빠릿한 성능을 원하거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반자율 주행을 원하신다면 TC260 1.3 터보 모델로 가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LED 트림 플러스 풀옵션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2,500을 넘지 않는다. 그럼 LED 플러스 이 트림에 대한 기본적인 사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구성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LE에 들어가 있는 옵션 중에 상당 부분이 여기 LE 플러스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LED 트림에서 절대로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요, 바로 여기 있는 샤크 안테나, 그리고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그리고 에어 퀄리티 센서 컴바인드 에어 필터입니다. 요거는 LE 플러스가 아니면은 LE에서도 옵션으로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을 다 합쳐서 가격은 75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ED 트림에서 옵션을 2가지 이상 선택하실 분들은 LE 플러스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5만원을 더 주고 요런 옵션, 요런 사양을 더 추가할 수 있고, 그럼 LE 플러스 옵션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선택은 2가지 선택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그니처 패키지 1 180만원, 두 번째는 하이패스 전자식 룸밀러가 25만원입니다. 하이패스와 전자식 룸밀러는 이렇게 끝까지 옵션으로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점이네요. 어쨌든 시그니처 패키지 1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이지 커넥트 9.3인치 내비게이션입니다. 과거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S링크라고 하죠.
기존의 르노 삼성에서 나온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그 디스플레이를 대체하게 될 좀 더 운전자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렇죠,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이번엔 아마 공조 장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여기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지 커넥트 9.3인치 내비게이션,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지 조금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10.25인치 TFT 클러스터, 앞에 있는 계기판이 10.25인치 TFT로 좀 넓은 화면 구성을 하겠네요.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할 때 이 핸들을 스스로 돌려주면서 도움을 준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괜찮은 옵션인데 조금 가격은 비쌉니다. 180만 원 되겠습니다. 1.6 모델의 단점이라면요, SE에서 전동식 사이드 미러가 접혀지는 기능이 안 된다. 또 최고 트림에서도 통풍 시트를 옵션에서조차 선택할 수가 없다. 또 뒷자리 열선과 또 핸들 열선, 가죽 핸들, 그런 선택 사양도 모두 다 빠져 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르노 삼성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옵션에는 인색합니다. 1.6 모델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1.6 모델 장점은 뭘까요? 일단 편안한 승차감 기대가 되고요. 괜찮은 연비 또한 기대가 됩니다. 자연 흡기 가솔린이라서 관리하는데 조금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터보 모델에 비해서요.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판매량을 올릴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 티볼리를 많이 구매하셨던 여성분들도 이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아주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과 디자인, 성능, 거기에 가족을 위한 뒷자리 송풍구 또한 엘리 트림, 두 번째 트림부터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 구성 사양인 것 같아요. 아마도 최근에 나온 자동차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성비, 가족을 위한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토스 티볼리 트레일블레이저 아마도 비상에 걸렸을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어 얘네들.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가 요즘에 계속 가격을 좀 많이 올렸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들이 뭐 마찬가지죠. 하지만 거기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이제는 무한 경쟁의 신호탄을 XM3가 쏘아 올려버린 거죠. 이제 모든 소비자가 이제 저희는 뭐 즐겁습니다. 왜냐면 지들끼리 그렇습니다. 피 터지게 싸울 테니까 가격은 이제 쉽게 올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판을 깔아놓은 거, 너무나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 자동차가 XM3가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매를 하지 않아도 고마운 자동차 XM3 1.6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온파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요,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